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정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집 시기 구분으로 이제 수능 이전에 실시가 되는 수시 전형, 그리고 이제 수능 점수가 나와서 그 수능 점수로 대학을 입학하는 정시 전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시 전형은 예전에는 사실은 크게 고민할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과는. 왜냐하면 대부분 수능 100으로 학생을 선발했는데 수능도 점점 다른 요소들이 추가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교과 이수 여부가 반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과 이수로 표현되기도 하고 학생부, 교과 점수, 조금씩 수능의 교과 점수가 들어와서 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수능하고 면접을 보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있고, 조금 전에 예체능 말씀드렸는데 정시도 예체능이 사실은 대세지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정시 점수와 실기고사를 보는 것이 거의 이제 고정화된 전형 방법,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시에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의 자료, 요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성적표를 보시면 등급, 원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변환, 이렇게 되어 있죠. 변환 표준점수는 대학이 활용하는 점수인데요. 사실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정시에서 사용되는 주요 요소죠. 대부분 백분위와 표준점수로 정시는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 이 등급은 수시에서 활용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표준점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점수이기 때문에 개개인 간 이렇게 경쟁이 되고 타인의 점수, 제3자의 점수에 관심을 갖고 그걸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수시 최장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등급이기 때문에 그 등급 안에 들면 되는 거예요. 4%나 11%. 그래서 이 전체 인원에서 누적된 범위 안에 들었을 때 등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은 이제 수시에서만 활용이 되고 정시에서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그런데 이게 크게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상위권 대학들이고 중상위권 대학들부터는 백분위 점수로 활용을 하게 되죠. 이제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거죠. 표준점수는 개인의 점수가 있는 거죠. 평균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1등의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표점 최고점이 늘 나오잖아요. 표점이 최고점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학생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몇 점을 맞았는지 예측을 하죠. 그래서 표점과 백분위를 같이 갖다 놓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를 따져보게 되고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시는 거의 이 점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 한 60%, 70% 정도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는 그러니까 응시를 하죠.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탐구 이렇게 되는데요. 수시에서 정량평가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학년별 반영 비율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정시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이 점수의 반영 비율이 총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어를 35% 반영하는 대학과 국어를 20% 반영하는 대학은 내 국어 점수에 따라 굉장히 큰 점수 차이의 폭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가 나오면 어떤 과목의 점수가 높은지를 확인하시고 그 과목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고르셔야 하고요. 이제 제가 입학사정관이지만 15년 동안 정시 상담을 하죠. 정시 박람회를 나가서 정시 박람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대학을 고르고 지원하실 때 정시에서만큼은 모집 단위를 생각 안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하는데,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점수인데 그래도 이 학과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잘 눈높이가 안 맞거든요. 정시는 3번밖에 지원할 수가 없고요. 다군으로 주요 대학들이 조금 이동했다고 하나 여전히 가군과 나군, 그러니까 즉 선택의 기회는 크게 2장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학을 선택할 거냐 학과를 선택할 거냐, 근데 대학하고 학과를 모두 선택한다,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 됩니다. 이러면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 점수가 조금 애매하다면 정시는 대학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가장 낮은 학과를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그 선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내가 받은 점수에서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 재수를 하지 않을 거라면 그 방법이 가장 손쉽고 실패 확률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영 비율의 차가 굉장히 크고 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국어하고 수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출제하고 그걸 분석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의 난이도를 평가하거든요. 흔히 나오는 건 학생이 느끼는 난이도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점수가 나와봐야 아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쉽지 않다라고 현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수학이나 국어에서 그러면 평소 점수보다 한두 문제의 점수, 실수로 굉장히 큰 점수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점수가 좀 나와 보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탐구도 또 굉장히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학들도 점수가 공개돼 봐야 점수를 가지고 표준 점수나 100분위 점수의 뭐 이런 분포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학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요. 점수가 나온 다음에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과탐, 생명과학은 어떤 학생들이 대부분 1등급을 가져갈까요? 의대 가는 아이겠죠? 그래서 이 탐구에서 점수를 높게 받는 부분이 또 사실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참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보느냐, 수능 최저를 어떤 과목으로 맞출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이나 혹은 이제 대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시험을 볼 것이냐, 어떤 과목으로 수능 최저를 맞출 것이냐 결정하는 부분을 좀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집 인원 2월, 뭐 자율전공, 다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집 인원 2월은 이제 수시에서 선발되지 않은 인원이 정시로 넘어오는 건데 이 인원이 넘어오는 것도 방법이 좀 다릅니다. 모집 단위로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자율전공을 또 올해 정시로 많이 뽑거든요. 모대학 같은 경우는 뭐 한 기백 명의 단위를 선발하기 때문에 2월 인원이 그럼 자율전공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사실 자율전공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대학은 수시충원을 모두 다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모집 인원이 최종 2월이 돼서 정시에서 몇 명을 선발하는지를 아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자율전공이 정시에서 처음 대규모로 선발하게 되는데 아마 이 자율전공이 지금 최대의 관심사일 겁니다. 어떤 게 관심사냐면 과연 몇 점까지 입시 결과가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예전엔 다군에 쓸 대학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다군에 쓸만한 대학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안 쓰시거나 특정 대학에 굉장히 몰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는 대학들이 다군에도 이렇게 모집 단위를 넘겨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다군의 어떤 대학들과 어떤 학과들이 조금 새롭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수시와 정시의 입학 전형들의 뭐 큰 구분과 꼭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를 보시더라도 내용을 조금 아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이걸 알고 계셔야 상담을 받으실 때 학교에 가서 받으시던 뭐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받으시던 아니면 사교육에서 받으시던 상담을 받으실 때 굉장히 이렇게 손해를 안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가셔야 상담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상담인가, 전문가인가 아닌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상대방이 주는 정보가 참이냐 믿을만한가 이런 걸 판단하셔야 될 때 굉장히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셔서 저는 선생님만 믿을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실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정도의 이론과 개념들은 꼭 다시 한번 공부하고 숙지하셔서 앞으로 대입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